화면을 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암호화폐 히트맵이 또 붉게 물들었습니다. 붉게 물들었다. 어제 월요일 오전 8시 딱 되자마자 매크로가 돌아가자마자 하락이 나온 이후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등세가 나오지 못했어요. 새벽 동안에는 조금 기대를 하게 만들었는데 다시 일봉이 오늘로 바뀌면서 다시 또 이렇게 하락이 나와서 현재 가장 중요한 이 비트코인이 92K 초반에서 계속 좀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들도 어제 그 낙폭이 이제 더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반등세가 뚜렷하진 않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부터 살펴볼 텐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15분 봉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8시에 딱 되자마자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반등세가 좀 나왔어요. 상승 채널도 그려가면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오늘 아침 이제 6시, 7시 넘어가면서 이 상승 채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살짝 반등 나오는가 싶더니만 지금은 다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92.3K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점이 91.9K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0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 채널을 깨고 내려와서 또 불안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은 어제 이 저점을 다시 또 깰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15분봉 차트 흐름으로는 현재 상승 채널을 깨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 이 일봉상 말씀을 드렸던 것이 21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 단기 추세선으로 21선, 51선을 보는데 21선이 중요하다 했는데, 그래도 어제 일봉 마감은 21선을 지켰어요. 21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아슬아슬 지켰다. 오늘도 지켜줄까? 지금 보시면 21선이 92.5K이고 현재 가격이 92.3K니까 살짝 깨고 내려왔습니다. 단기 추세까지 깨면 좀 안 좋긴 한데, 그럼에도 아직 추세가 깨진 건 아니지만 일단 상승 채널 있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점선, 이제 좀 더 타이트한 이 저점을 이은 상승 이 추세선인데 아직 깬 건 아니거든요. 일단 오늘도 이제 일단 지켜줄지, 이제 시작됐으니까 지금 깨진 거는 큰 의미 없고, 이제 버거 타임이 되면서도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이 1차, 2차, 3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던, 결국에는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이 95K가 다시 깨지고 현재는 92K를 보이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요 점선을 또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었던 점선은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 점선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98K까지도 올라섰다. 그러니까 올라섰다기보다는 터치를 살짝 못했죠. 어쨌든 왔습니다. 여기까지. 진짜 예전에 미리 한 이때쯤에 그려놨던 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거를 복붙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살짝 이제 그 방향은 늘렸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다시 내려왔고, 이제는 좀 숨고르게 해가지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새해 들면서 5일 상승하고 5일 하락하고 또 4일 상승해서 거의 98K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해가지고 어제까지 5일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하락하면 이제 6일 정도 하락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6일 연속, 오늘 포함해서 6일 연속 계속 하락하니까 사람들의 또 곡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계속 하락하니까 또 불안할 텐데. 그래서 지금쯤에서는 이때 따지면 올라가야 될 그 시기인데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오늘 올라갈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일단 버거 타임이 중요하겠죠. 어제 미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노예 해방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휴일이라서 휴장이었고, 이제 오늘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선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어제도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버거타임 10시, 11시 넘었을 때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까지 확대가 됐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어제 제가 멤버십 텔방에다가 11시 46분이네요. 이때가 1.7%까지, S&P 500은 마이너스 1.2%까지, 그리고 러셀 2000은 마이너스 1.5%까지 낙폭이 더 확대가 됐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도 어제 휴장이었잖아요.
미 증시가. 그래서 다행이었다. 만약에 그게 본장에 돌아가고 그랬으면은 비트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을 텐데 다행히 휴장이어가지고 선물 시장만 이런 경향을 좀 보이다가 그나마 지금은 다시 이렇게 살짝 만회를 하긴 했습니다. 살짝. 근데 뭐 크게 만회한 건 아니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나스닥도 지금 뭐 1%가 살짝 넘었으니까 불안한 상황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이제 버거타임 때 미증시가 개장을 하면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겠죠. 근데 뭐 비트코인은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미증시가 더 확대가 되는지 아니면은 뭐 요 정도 선에서 머물러 주는지 아니면 막상 본장하면 또 말아올리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미 증시가 어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중요한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뭐가 있냐? 있긴 있거든요. 일단 이걸 보시면 미 연방 대법원 상호 관세 판결이 이르면 20일 결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20일이면 오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적법성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단이 이르면 20일 나올 전망이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 일정표에 따르면 법원은 20일에 비공개 대법관 회의를 열 예정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는 통상 대법관들이 사건 판결 찬반 투표를 진행하거나 판결문 초안을 최종 검토하는 자리지만 관세 정책에 미칠 파급력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날 결론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월가 분석가들은 대법원이 20일 판결을 내릴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에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전망도 있고 도이체방크에서는 19일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학자들은 판결이 이르면 6월에서 올해 후반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20일 날 비공개 대법관 회의를 연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봤을 때 솔직히 비공개 회의를 해서 뭐 판결문 초안을 최종 검토하는 자리고 찬반 판결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거나 판결문 초안을 검토하는 자리 이 비공개 회의를 여는 게 20일이라는 건데 이 비공개 회의하는 날 판결이 나올까? 라는 생각이 저는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월가 분석가들은 20일 날 지금 뭐 보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기사가 나왔고 일단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 1심과 2심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온 거죠. 6대3으로 보수의회 연방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구두변론에서는 정부 측에 상당히 회의적인 기류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나올 것이다. 일단 1심에서 2심 다 졌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에도 구두변론에서도 약간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위법 판단이 나오면 대체 법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방침이고 그래서 뭐 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즉시 부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볼 때 과연 오늘 나올까? 비공개회라고 하죠. 왠지 우리 비공개회 하면은 이거 생각나지 않아요? 소문만 무성했던 비공개회의. 그러니까는 이 비공개회의가 SEC가 주기적으로 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리플 관련된 뭐 소송 관련된 뭐 합의 관련된 회의일 것이다. 그것을 상당히 우리가 많이 또 당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 일 없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비공개 회의를 오늘 연다고 하는데 오늘 이걸 한다고 판결이 나올까?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지난 1월 9일 하고 14일도 안 나왔죠. 그래서 왠지 느낌상 안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비공개해야 하는데 판결일까? 근데 만약에 진짜 이번엔 나온다. 혹시 오늘 나온다. 그러면 아마 자정 전후가 될 것 같거든요. 현지 시간으로 10시가 딱 우리나라 자정이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자정 전후로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나오게 되면 변동성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듯이 1심, 2심에선 다 졌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 트럼프가 패소를 한다. 또 이것도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약간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결과가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을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시장의 해석이 중요한데, 근데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좀 강하다고 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단은 조금 섞여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야 우리가 또 코인러 입장에서도 괜찮을 텐데,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뭔가 부정적으로 흐를 요인이 많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오히려 상승이 크게 나온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변동성 크게 없이 흘러가는 게 그나마 긍정적이고, 만약에 진짜 해석을 희한하게 한다 하면은 오히려 하락의 하락의 재료로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오늘 안 나올 가능성도 꽤 크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왠지 비공개 회의를 하는 걸 가지고 판결이 나올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월가 분석가들이 저보다는 더 잘 알겠죠. 어쨌든 월가 분석가들은 20일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한번 지켜보자. 자정입니다. 그리고 요거죠. 그린란드 미 유럽 무역전쟁 시 금융위기 후 최악의 경기로 하강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제 제가 멤버십 텔방에도 공유를 했지만, 미국의 공화당마저도 트럼프가 심각한 실수를 했다. 80년 동맹 깰 관세 전쟁을 비판을 했다 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그런 대결 구도를 보면은 미국과 중국, 아니면 미국과 러시아, 아무튼 적대국이라고 볼 만한 나라들과 갈등을 빚어온 거잖아요. 이란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미국과 유럽입니다. 그죠? 미국과 유럽. 우리가 최근 들어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갈등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은 이 공화당마저도 심각한 실수를 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에 유럽이 강경 대응을 검토하겠다. 미 자산 매각 카드도. 그래서 이 미 자산 매각 카드가 뭐냐?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와 주식 등이 지금 미국 자산이 8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경 1797조 원. 감도 안 오죠. 1경이 넘습니다. 1경이. 아무튼 이 미국 자산이 유럽 국가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근데 이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보유한 총액의 2배 가깝다라고 하면서, 유럽이 이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미국 금융시장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달러화 가치를 뒤흔들 수도 있다. 특히 이제 국채 같은 경우도 이제 던지면 국채 금리 이제 뛰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자본의 무기화가 무역 전쟁보다 훨씬 파괴적일 것이다 라고 우려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지금 그런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별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타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그러니까 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 꼬리를 내린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게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는 완급 조절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강하게 나가다가도 이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움직임이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목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시장이 특히 충격을 받으면서 휘청거린다? 그럼 트럼프는 이번에도 역시 타코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증시를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이런 거 수치적으로 민감한 게 또 트럼프죠. 보여주기식 성과도 보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한 발도 물러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금융위기 최악의 경기 하강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어쨌든 지금 유럽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트럼프가 어디를 가냐? 트럼프가 6년 만에 다보스에 갑니다. 이 다보스가 스위스잖아요. 스위스의 다보스. 그래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다보스 포럼이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 그래서 WEF라고 하는데 이제 흔히들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 가서 그린란드 관세 등 행보에 관심이 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왔어요. 트럼프가 6년 만에 지금 다보스를 간다라고 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해 다보스 포럼의 공식 의제는 혁신, 경제 성장 등 기후를 보호하면서도 성장을 이뤄내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근데 실제 논의는 미국의 그린란드 장악부터 관세, 이 마두로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 체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더구나 지금 트럼프가 참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21일 오전에는 6년 만에 다보스 포럼에서 직접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직접 가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그래서 1년 전에는 다보스 포럼에서 화상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트럼프가 가지 않고 화상으로 했는데 그때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미국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만드는 국가들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위협을 한 바 있는데, 근데 올해는 직접 참여한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이 그의 행보에 더 크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참여해서 말을 한 만큼 금융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방문을 하는데 세계화 대신 미 우선주의, 트럼프가 바꾼 다보스 포럼, 그러니까 기후 대신에 AI, 트럼프 맞춤형으로 바뀐 다보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이 올해 이 다보스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가지만 이번 포럼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또 독일의 메르츠 총리, 또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까지 총 65개국들의 정상이 가고, 중국에는 이제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그러니까 뭐 총리도 아니고 또 부총리가 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급이 낮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다보스 포럼은 아시아가 주축이 아닌 이제 유럽하고 미국 주축으로 좀 열리는 이런 큰 행사다 보니까 약간 좀 중국에서는 그냥 형식상 가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젠슨왕도, 엔비디아 CEO 젠슨왕도 가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가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JP모건이면은 우리가 이제 민간 연준이라고 하잖아요. 민간 연준. 그만큼 다보스에 뭐 세계 각국에 있는 정상들 뿐만 아니라 이제 재계에 있는 영향력 있는 이런 CEO들, 인사들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진짜 큰, 1년 중에 큰 행사긴 해요. 근데 이번에 주최 측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나 다양성처럼 이른바 진보적 의제 논의를 대폭 줄였다. 트럼프는 뭐 이런 기후변화 이거 다 탈퇴했잖아요. 그 다양성 이런 거 안 좋아하죠. 그쪽이 이제 진보적이니까 여기는 이제 보수고, 진보적 의제는 대폭 줄여서 실제로 기후 관련 세션도 2022년도 16개에서 올해는 4개로 급감을 했고, 대신에 기술혁신, 인공지능, 경제성장 관련 논의가 중심에 섰다. AI 세션은 같은 기간 11개에서 61개로 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다보스 포럼 임시 공동장을 맡았던 레리 핑크, 블랙록 CEO가 물밑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블랙록의 레리 핑크도 상당히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다. 임시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JP 모건, 블랙록 뭐 하면은 아까 제가 그 썸네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통 금융 시장의 이제 주요 무대죠. 주요 무대가 어떻게 보면 다보스 포럼으로 볼 수가 있는데,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모이면서 또 전통 금융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다보스가 딱 있는 거고, 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그 가운데 니프사의 브래드 갈링 하우스도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때문에 다보스의 의제까지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될 것은,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이 관세 전쟁으로 번지기 전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미국 행정부 인사들과 접촉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들도 많이 가거든요. 스콧 베센트도 가고 재무장관도 가고. 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상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시기적으로 다보스 포럼의 중요도가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나온 것처럼 그린란드 둘러싼 갈등이 지금 유럽연합 관계자들이 미국 행정부 인사들을 접촉할 계획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 그린란드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 또 거기다 이제 트럼프도 21일 날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그것이 또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보스 포럼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해지지 않았나.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 하니까, 특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21일을 내일입니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현 시점 이것도 볼게요. 계속 요즘에 계속 금 가격 오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금 가격이 현재도 사상 최고가를 다시 또 올라섰습니다. 다시 올라섰다. 금이 또 다시 찍었다.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찍긴 했는데 이제 빨간 색깔 음봉이니까 아까는 찍고 이제 다시 좀 내려온 거긴 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어제보다, 그리고 이때보다도 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사상 최고가다. 우리나라 환율도 볼까요? 우리나라 환율은 오늘 제가 여기 점선 그어놨던 여기를 살짝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1477원. 우리나라 환율도 계속 좀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엔화까지 보면 엔화는 살짝 지금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요 점선 밑으로 어제 내려가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내려가지 못하고 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금과 은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와 일본 엔화는 계속 약세,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DY 달러 지수도 한번 볼까요? 달러 지수도 보시게 되면은 달러 지수가 최근에 올라가다가 살짝 저항에 막혔거든요. 달러 지수는 비트코인 가격하고 이 역외관계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떨어져야, 달러 지수가 떨어져야 비트코인의 긍정적인데, 근데 지금 작년 크리스마스 이때 이후로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랑 오늘이랑은 다시 여기 좀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항대다. 여기가 지금 저항대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죠. 이때까지만 해도 지지대 역할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저항대.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이제 안 좋은 겁니다. 비트코인한테는.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저항대에 진입하기 전에 지금 살짝 꺾인 겁니다. 그래서 더 떨어지긴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달러 지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반대 통화인, 우리나라 아니다 치더라도 일단 엔화는 포함이 되니까 바스켓에, 엔화는 강세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면은 엔화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엔화가 환율이 떨어지니까 강세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서 달러 지수도 좀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캡, 미국 투자자들의 그 투심을 볼 수 있는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캡인데,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모습을 비슷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다. 이때 살짝 양수 전환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지금도 살짝 양수 전환하고 다시 좀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 쪽에 그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좀 불안하게 합니다. 그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또 올라가기는 할 거예요. 일단 오늘 미 증시가 과연 어떻게 흐르는지, 또 대법원 판결이 혹시나 나올지, 그리고 이제 다보스 포럼 이제 시작됐으니까 또 어떠한 메시지가 또 나오는지 계속 봐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까지만 볼게요.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억해야 될 게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 이상이면은 단기 보유자들이 수익을 보는 거고, 1 이하면은 이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보는, 그래서 개미들이 털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1 이하에 있으면 털린다라고 보는 건데, 최근 들어서 계속 1 이하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니까는 이렇게 지금 양수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또 음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전히 지금 개미들이 수익을 보는 구간은 별로 없고 손실을 보는 구간이 계속되고 있다. 개미들이 계속 털려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이 좀 불안한데, 지금도 또 92.2K까지 조금 더 내려왔네요. 4시간 봉으로 볼까요? 4시간 봉도 오늘 아침 5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제 저거 됐으니까, 9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버거타임 되면서 과연 낙폭을 키우는지. 어쨌든 매는 먼저 맞았어요. 비트코인 시장에. 이제 미 증시는 오늘 새로 돌아가게 되니까, 물론 지금 본 것처럼 하락을 보이고 있으니까 미 증시도 하락으로 시작은 할 겁니다. 지난
금요일 때 요 정도였는데 거의 제자리였는데, 근데 오늘은 하락으로 시작을 하겠죠. 근데 그 하락세를 더 키우느냐 아니면 만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다시 91K를 또 깨고 내려가느냐가 정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1선을 지켜주는지를 다시 한번 또 체크 포인트를 봐야 된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오늘도 소폭이지만 또 상승을 하네요. 아까 좀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을 다 지금 말아 올리고 양전을 한 겁니다. 대단하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 그러니까 그 정도 지금 코스피가 뜨겁다. 지금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 코인에 있는 게 아니라 코스피에 가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지금 여기에 지금 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스닥까지도 살짝 이제 갔죠. 그래서 코인은 관심 받기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기가 그런 시기다. 그런 시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코스피 관련해가지고 지난주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좀 내려놓고 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고점 찍고 떨어지는 여기에 그 대중들이 올 수 있겠는가? 아니면은 지금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는 국내 주식에 모이겠는가?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국내 주식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짜 지금 코스피 가겠다, 다 코인 때려치고 코스피 가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가는 것도 전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가는 거는 물론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오를 수 있는데 결코 이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수익을 주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암호화폐 시장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엉덩이 무겁게 기다리는 자가 결국에는 그때가 온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예전부터 이렇게 잘 달렸던 건 아니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그런 놀림을 계속 조롱을 받았던 이 코스피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는데 암호화폐도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또 인간인지라 이렇게 또 계속 달리는 거 보면은 박탈감도 느끼고 또 부럽기도 하고 여러 이제 또 감정들이 만감이 교차하겠지만 결국에는 돈은 돌고 돈다. 코인의 그 시기도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주변에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축하해주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의 말씀 한번 보고 리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